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드디어 치열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를 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고 계시는 청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경제 환경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불과 몇 년 전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자산관리 에이전트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고, 토큰 증권이나 초개인화된 금융상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화려한 투자 기회가 열린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자원의 통제권은 무조건 내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잣돈이 없는 투자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10%의 수익률을 내면 단돈 10만 원이지만 1억 원을 가지고 5%의 수익률만 내도 500만 원입니다. 결국 초기 사회 초년생 재테크의 핵심은 자산 운용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종잣돈을 얼마나 빠르고 단단하게 모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월급 관리의 기초부터 시작해 실전 자취 생활비 절약법, 그리고 나를 위한 최고의 보상인 여행을 반값으로 다녀오는 특급 노하우까지 전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위대한 대장정에 나설 준비 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식.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금융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신용점수는 단순한 대출 심사용 지표가 아닙니다. 자취방 전세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가르며 심지어 미래의 자산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수백만 원의 이자 차이를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이력서입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만 쓰면 신용점수가 오르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는 금융사 입장에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과 연체 없는 깔끔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금융, 정보등록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테크, 바로 세금 재테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어떻게 돌려받을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청년형 장기펀드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특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높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연간 납입액의 상당 부분을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주므로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월급 관리의 바이블, 강제저축 시스템. 여러분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부모님 용돈 드리기? 아니면 사고 싶었던 옷 사기? 다 틀렸습니다. 월급 관리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나약하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강제적인 시스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 관리의 대원칙은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할 돈을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자취를 하지 않는다면 월급의 10분의 6은 저축에 10분의 2는 고정비에 나머지 10분의 2는 변동비로 잡으세요. 만약 자취를 해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저축 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고정비 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강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돈 모으는 시스템의 핵심, 통장 쪼개기와 비상금. 통장 쪼개기는 돈에 이름표를 붙여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통장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 통장입니다.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의 입구입니다. 이 통장의 목적은 스쳐 거쳐가는 정거장입니다. 월급날이 지나면 이 통장의 잔액은 반드시 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고정비와 저축이 빠져나가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죠. 두 번째는 투자와 적금 통장입니다. 자산의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날 바로 다음 날 정해진 저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합니다. 적금이나 펀드, 청약통장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 통장입니다.
생존의 비용이 모이는 곳이죠.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1년치 평균 고정비를 계산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넣어두면 지출의 변동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 통장입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방어선입니다. 순수한 생활비와 용돈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체크카드와 연동해야 하며 이번 달 배정된 금액이 바닥나면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도록 배수의 진을 치는 통장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생의 안전판인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테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적금을 깨는 가장 큰 이유는 뜻하지 않은 목돈 지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경조사비가 나가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비상금이 없으면 결국 적금을 해지하거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대며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비상금 통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상금의 규모는 내 월평균 지출의 3배에서 6배 수준이 적당합니다. 비상금을 보관할 때는 일반 입출금 통장이 아닌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시중은행의 고금리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활용해 접근성은 높이되 생활비와는 완전히 분리해 두세요. 이 비상금은 돈을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한 든든한 방어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금 활용법과 부자들의 치명적인 특징. 요즘 같은 시대에 적금만 해서 언제 돈 모으냐며 주식이나 코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년생에게 적금은 수익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고 종잣돈의 덩어리를 만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최근 적금 활용 트렌드는 풍차 돌리기와 목적별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큰 적금에 몰아서 넣었다가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대신 매달 소액짜리 적금을 여러 개 개설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또한 최근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재미있는 챌린지형 적금을 활용해 게임을 하듯 즐겁게 저축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적금 만기가 되어 목돈이 나오면 그 돈을 절대 소비로 쓰지 말고 곧바로 정기예금으로 묶거나 우량 자산에 거치하여 자산의 단단한 뼈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회 초년생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진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봅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 세일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충동 소비합니다. 반면 돈을 모으는 사람은 이 물건이 나에게 그 가격 이상의 생산성이나 행복을 주는가를 따집니다. 아무리 싸도 필요 없으면 사지 않고 비싸더라도 내 삶에 필수적이라면 과감히 투자합니다. 둘째, 지출의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끼는 자학적인 절약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대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지출에는 철저히 지갑을 닫습니다. 셋째, 금융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정리합니다. 내 순자산이 지난달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로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성취감은 그 어떤 쇼핑이 주는 도파민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카드 잔혹사 탈출과 지출 다이어트. 신용카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신용점수와 포인트 혜택을 챙기지만 못 쓰면 미래에 내 월급을 담보로 잡히는 노예 계약서가 됩니다. 사회 초년생의 카드 사용 대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할부는 절대 금지, 오직 일시불만 사용합니다. 할부는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몇 달씩 긁다 보면 다음 달 고정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가장 추천하는 구조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쓰거나 선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매주 주말 저녁에 그 주에 쓴 금액을 즉시 통장에서 출금해 결제하는 즉시 결제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혜택은 받으면서 지출 통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만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재테크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곳은 고정비의 대명사 통신비입니다. 아직도 대형 통신사에서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시나요? 지금 당장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세요. 대형 통신사 망을 그대로 쓰면서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널려 있습니다. 번호 이동만으로 매달 몇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앉은 자리에서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영화나 음악, 쇼핑 등 무심코 매달 자동 결제되도록 둔 구독 서비스를 쭉 나열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 이상 쓰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해지하세요. 필요할 때 다시 가입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기록할 때는 예산 중심 가계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그대로 받아 적는 과거 기록형 가계부는 지치기 쉽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한 달이 시작되기 전 이번 달에 쓸 총액을 먼저 정해두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차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지출 통제력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해 자동으로 기록되게 하되 매주 일요일마다 예산 대비 소비 현황을 스스로 피드백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완벽한 자취 라이프와 생활비 절약 노하우. 자취를 시작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이때 우리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다이소와 온라인 쇼핑몰이죠. 가성비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취방 꿀템과 수납 청소 노하우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납 노하우입니다. 공간이 좁은 자취방일수록 공간 활용도가 곧 삶의 질이자 돈입니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고 물건을 못 찾아 똑같은 걸 또 사는 낭비가 발생합니다. 물건을 보관할 때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수납해야 합니다. 책꽂이에 책을 꽂듯 옷을 세워서 서랍에 넣으면 한눈에 보이고 꺼내기도 쉽습니다. 수납 상자를 고를 때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화이트나 베이지 톤으로 통일해야 시각적으로 방이 넓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와 주방 꿀팁입니다. 청소는 몰아서 하면 노동이 되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루틴이 됩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 스퀴지로 욕실 벽면과 거울에 물기만 세욱 닦아내세요. 이것만으로도 지독한 화장실 물때와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어 독한 세제를 살 돈과 청소, 노동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요리 후 기름때가 찌든 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는 방치하면 굳어버립니다. 이때 베이킹소다와 식초의 조합을 활용하세요. 뜨거운 물과 함께 부어두면 문지르지 않아도 기름때가 마법처럼 녹아내립니다. 음식을 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들은 다져서 얼음 트레이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된장찌개나 라면을 끓일 때 한 블록씩 쏙 던져 넣으면 버려지는 식재료 없이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비 폭탄 방지 공식입니다. 월세만큼 아까운 게 바로 관리비입니다. 에어컨과 보일러 작동 원리만 알아도 매달 공과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인버터형인 경우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설정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계속 켜두는 것이 전력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에어컨을 처음 켤 때 강풍으로 설정해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약풍으로 줄이고 선풍기를 같은 방향으로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면 전기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대기 전력 차단을 위해 스위치형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수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샤워헤드를 절수형으로 교체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반드시 양치컵을 사용하여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반값으로 떠나는 스마트 여행의 기술.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절약한 당신, 이제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인 여행을 무조건 참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대신 남들보다 절반의 비용으로 똑같은 혹은 더 나은 퀄리티의 여행을 다녀오는 스마트 트래블러가 되면 됩니다. 여행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공권과 숙소는 예약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항공권은 국제선의 경우 출발하기 몇 달 전, 국내선은 한 달 전쯤이 가장 저렴합니다. 요일 기준으로는 주중에 출발하는 편이 저렴하고 주말에 돌아오는 일정이 가장 비쌉니다. 특히 항공권을 검색할 때는 반드시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켜거나 쿠키를 삭제한 후 검색해야 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검색하면 표가 매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입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도 모바일 앱, PC 혹은 지도 앱을 거쳐서 들어갔을 때의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지도 앱에서 목적지 호텔을 검색한 뒤 표시되는 예약 사이트별 가격, 비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플랫폼 자체 숨겨진 특별 할인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루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내외 여행 실전 꿀팁도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시 식비의 경우 광고성, 맛집 대신 관공서 주변 식당을 찾아가면 저렴하고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마감 세일 시간을 이용하면 신선한 회와 먹거리를 아주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죠. 해외여행 시에는 현금 환전 대신 수수료 제로 기반의 해외 결제 카드를 준비하세요.
앱에서 실시간으로 수수료 없이 환전하고 현지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길찾기 앱, 차량 공유 앱, 실시간 인공지능 번역기 앱, 그리고 가성비 투어 예약 앱을 꼭 설치해 두세요. 혼자 여행할 때는 평점이 높은 호스텔의 전용 도미토리나 공유, 숙박 개인실을 선택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킹 투어에 참여해보세요. 가이드에게 약간의 팁만 주고 도시의 역사와 숨은 맛집 정보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여행자 친구들을 안전하게 사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아우트로 당신의 위대한 시작을 응원하며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어조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 초년생이 반드시 장착해야 할 재테크의 기초 체력부터 시작해 일상생활의 소소한 절약 꿀팁, 그리고 가성비 넘치는 여행 기술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가슴속에 꼭 새겨두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수많은 법칙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하나 해지하거나 이번 주 통신사를 알뜰폰으로 바꾸기 위해 검색해보는 것, 혹은 은행 앱을 열어 내 소비 통장용 체크카드를 분리하는 것 등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재테크는 단순히 통장의 장호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돈을 통제함으로써 내 인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사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과 사소한 절약의 습관들은 몇 년 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복리의 마법이 되어 든든한 자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경제적 지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하고 설레는 첫걸음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콘텐츠가 여러분의 통장과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동기,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 좋은 자극을 주며 함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